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 IH 2급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시간인 만큼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픽이라는 시험은요, 뭐의 약자냐면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이라고 해서요. 자,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자, 이 오픽 시험의 특징은요, 바로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가 난이도를 직접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본 시험에 임하게 되시는데요. 이 설문조사와 자가 난이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설문조사한 내용과 그리고 난이도 선택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 거나, 그리고 거주지, 그리고 취미나 여가 활동 또는 여행한 내용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험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Background Survey라고 되어 있죠. 즉 설문조사가 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아니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즉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본 시험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본 시험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자, 4번부터 이제 7번까지 이제 뒤까지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의 취미나 여가 생활 또는 운동 그리고 휴가에 관련된 항목들을 총 12가지죠. 최소 12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가 활동에서 뭐 영화 보기부터 쭉 가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최소 2개 이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5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설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부터 사진 촬영하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역시 1개 이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어떤 운동을 즐기냐, 즉 운동에 관련 설문조사 내용은 또 역시나 1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여기도 역시 1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최소 선택 문항이 이 정도지만 최소 다 합해서 12개의 항목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좀 곰곰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당하는 잘 알고 있는 주제나 아니면 말하기 쉬운 주제들을 항목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특징 2번째인데요. 여러분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즉 6가지 답변 샘플들을 들어본 뒤에 그 샘플들과 내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난이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버튼을 누르셨을 때 여러분이 샘플 답변을 듣게 되어 있는데 이 샘플 답변하고 내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샘플 답변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2급을 공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IM3부터 그쵸, IH까지 만약에 내가 이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 3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요 안에서 선택을 해주셔야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통계들도 확인을 해 볼 건데 자, 여기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2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레벨입니다. 총 7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IM 같은 경우에는 이 IM 안에서도 1에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급을 원한다라고 하면 요 IM에서 3단계 또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위죠. IH 단계를 공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2급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오픽 화면 구성을 좀 알고 계시면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화면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보시게 되는 화면이에요. 자, 요 분 아시나요? 자, 요 분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면접관 에바입니다. 그래서 요 면접관 에바가 여러분한테 총 15개의 문항을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요. 1번부터 15번까지죠. 그래서 요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풀고 있는 그 답변 문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도 되어 있어요. 녹음 시간과 그리고 총 주어진 40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중요한 거 이거 가장 중요하죠. 리플레이 버튼인데요. 에바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번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한 번 듣고 이해를 하셔도요. 저는 이 리플레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다시 한 번 문제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 번에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플레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한 번 더 들으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많은 학생분들이요. 이 리플레이 버튼 2번 누른다고 해서 감점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4초에서 5초 내에 누르시면 이제 질문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나서 또 4초에서 5초 이내에 이 리코딩 버튼이 자동으로 딱 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녹음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다 녹음하시고 나면요,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요, 오픽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는 끝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19강의 내용 어떻게 구성이 될지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강의의 특징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요. 이 강의가 좋은 이유요. 이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2급을 위한 즉 자가 난이도 3에서 6단계를 선택을 하셔야지 2급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3단계에서 6단계에 맞는 그런 문항들만 다루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맞춤 특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요. 3단계에서 6단계 문항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3단계에서 6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총 15문항은 무조건 풀게 돼 있으세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 100% 나오고요. 그리고 3콤보, 3콤보. 그래서 콤보 하나, 콤보 두 이렇게 2개로 푸시면 7문제가 금방 가죠. 그래서 이렇게 3콤보, 3콤보 2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난이도를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푼 문제들이 내 난이도보다 좀 높다 싶으면 좀 낮추시면 되고 또 낮다 싶으시면 좀 높으시면 되겠죠. 높이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에서 6단계 안에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조정이 끝나면요. 8단계에서부터 이제 15문항이 주어지는데요. 역시나 3콤보, 3콤보 그리고 2콤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10번 문항까지 여러분의 설문조사 및 돌발 주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11번부터는 이제 롤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 3콤보 롤플레이 문제를 무조건 푸시게 되어 있고요. 14에서 15문항에는 여러분이 난이도를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콤보짜리 롤플레이 그리고 5, 6단계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슈 문제를 풀게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강의마다, 매 강마다요, 3콤보 문제 중에서 가장 최다 출제된 문제들만 엄선해서 이렇게 구성한 강의가 돼 있는데요. 역시나 오픽 2급을 공략한 맞춤형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 최근 2년간 빈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 내용.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문 주제를 다루는 섹션에서는 그 강의에서는 뭐 음악 감상을 다루겠죠, 당연히. 그리고 돌발 주제를 다루는 그런 강의에서는 어학원, 그리고 롤플레이에서는 뭐 MP3 플레이어나 여행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강의에서 다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조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특징인데요. 자,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20개의 강의가 막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커리큘럼은요, 굉장히 꼼꼼하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요, 일단 직장인들, 여러분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들, 알고 싶어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최다 빈출 문제를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 연습 준비하시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커리큘럼이죠.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될 그 커리큘럼인데요. 자, 1강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 지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가 주어지는데요. 요 2강까지는 이제 오픽에 관련된 좀 간략한 소개, 그다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3콤보가 도대체 뭔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3강부터 이제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들이요. 그냥 막 랜덤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요. 요 주황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단 2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또는 직장인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었던 그런 문제 또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설문 주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선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픽 출제 문제 보시면요. 우리 자가 난이도 3하고 6단계 선택했을 때 총 15개의 문항을 받게 되신다고 했는데요. 자, 요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거의 요런 식으로, 요런 분야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15문항이요. 첫 번째 자기소개는 100% 나온다고 했어요. 1번은 무조건 자기소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하는 거 꼭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2번부터 이제 쭉 3콤보, 2콤보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뭐 신분 또는 거주지, 취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에 여러분이 조사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거나 또는 설문지에는 없었어요. 이제 돌발 문제들이 이제 3콤보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요, 롤플레이 문제 또는 롤플레이 이렇게 3콤보, 인콤보로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롤플레이 3콤보 그리고 이슈 2콤보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좀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자기소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1번 문항이겠죠. 그래서 1번 문항,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오픽 시험에서는요, 오픽 우리 지금 시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에바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터뷰 그럼 시작할까요? 소개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로 1번 문항을 푸시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신분이나 거주지죠. 여러분이 표시한 여러분의 신분이나 또는 여러분이 거주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3콤보 문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신분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work. 즉,
당신의 설문조사 베이스로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소개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콤보로 연이어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컴퍼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또는 가장 처음 입사해서 했던 그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연달아서 한 가지의 주제, 즉 직장인을 두고 연달아서 3콤보 문제를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3콤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취미활동 중에 영화 관람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콤보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 거 역시나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go to the movie. 그쵸? 설문조사를 배경으로 말을 할 거야 라는 얘기겠죠. 자, what kinds of movie do you like? 이라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그 영화에 대해서 즉 사물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what do you normally do? 해서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는지, 즉 영화 갔을 때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last movie that you recently watched 해서 가장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또 묘사하는 문제. 그래서 뭐 현재, 과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영화라는 토픽 하나를 가지고 셋 콤보가 나오고 있죠. 자,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자면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설문조사의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 관련돼서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명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라는 묘사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그 명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묘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nk back to your childhood. 자, your childhood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회상하고 또 얘기해봐라. 과거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3콤보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콤보로 나오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롤플레이 3콤보는 어떻게 나오냐? 자, 예를 들자면요. 공연 보기, 여러분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공연 보기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뭐냐면요. I will give a situation.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3개에서 4가지의 질문을 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역시나 롤플레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에 관련된 질문을 해봐라. 또는 explain your situation. 그 다음에 offer two alternatives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과 관련된 어떤 문제 상황을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대안책을 제시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과 문제 상황과 관련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3콤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조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롤플레이 2콤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영화 보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와 비슷하죠. 그렇죠?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라. 사물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ask me 3 to 4 question에서 이제 본인에게 3개에서 4가지 질문을 해봐라 라는 질문하기 롤플레이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14번 문항과 15번 문항은 무조건 이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슈 문항의 특징,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자, 비교 대조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원이라는 토픽 아래에 비교를 하는데 바로 아이들이 하는 그런 액티비티나 어른들이 하는 액티비티를 비교 대조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건 이거다, 어른들이 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이런 게 다르고 같다라고 compare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바쁘죠.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슈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요. 이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에서 파크에 관련된, 즉 공원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토론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제가요, 매 강의마다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는데요. 즉, 본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별개로 이렇게 팁을 드려요. 시험과 관련돼서 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강의죠. 그래서 첫 강의 요걸 준비해 봤는데요.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2급을 따기 위해서는요. 자가 난이도에서 3단계에서부터 6단계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좀 3단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6단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3단계를 해도 2급을 딸 수 있나요? 6단계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 나와서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묻는데요.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설문 내용은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그런 결과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출전은요. 각종 이렇게 유명한 카페들이죠. 오픽 카페들과 그다음에 유명한 어학원에서 이 강사분들과 그리고 또 수강생분들이 직접 응시했던 응시자들 대상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받은 결과인데, 자, 보시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가장 많이 받았던 점수는 IM2예요. 그리고 IM2, IL, 그리고 IM1까지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이 공략하시는 IM3하고 IH는 없죠. 그렇지만 조금 이따 보시면 확인하겠지만 IM3, 4 가장 많이 받은 등급은 이거지만 확률은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은 게 IH고 그리고 AL, IM3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 보이네요. 대신에 난이도는 높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했을 때 성적 결과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IM3하고 IH죠. 즉 3, 4단계를 선택을 하셔도요. IM3 12%의 학생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IH 같은 경우에는 8%의 응시자들이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0%죠. 계산을 해보면 5명 중에 한 분은 3, 4단계를 선택을 하셔도 IM3나 IH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 난이도는 훨씬 더 낮겠죠. 자, 반면에요. 난이도 5, 6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IM3하고 IH를 받은 확률은 높습니다. 자, 다 합하면 어떻습니까? 58%네요. 그래서 반 이상의 학생들이 5, 6단계를 선택을 했을 때 원하시는 2급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자,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확률은 더 높지만 대신에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단계, 어떤 단계를 선택을 해도 3단계에서부터 6단계만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2급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대신에 받을 확률이 높은 5, 6단계를 선택할지 아니면 나는 좀 쉬운 문제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확률은 좀 낮지만 그래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야겠다. 자, 전략적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픽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화면은 어떤 모습인지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최다 빈출된 엄선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좋은 표현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의 예시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강의 듣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